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9일 일요일 되겠습니다. 여기는 동해바다입니다. 동해바다에 지금 태양이 잘 떠오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속이 천불이 나서 바다로도 나와야 속이 시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바다에서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용발자국입니다. 용발자국 있는 바위죠. 발톱이 5개가 딱 있는 그런 용바위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발가락이 5개 이렇게 있죠. 또 용바위 같이 뒤에 저 뒤꿈치가 보이고요. 요상하게 생긴 그런 것이죠. 중간에 다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이렇게 바위가 신기하게 생겼죠. 오늘은 파도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심하지는 않고 적당히 파도가 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바다와 함께 또 팔봉샘 대화를 또 들어보시죠. 여러가지 참 코미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박종건이의 개그가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참 우리 별세계님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여자가 그 합창의장으로부터 무기 사용을 권유했다가 캔슬 당하자, 그죠? 합창의장이 노했다는 거죠. 그 무기 사용을 권유한 그 자체를 그게 큰 죄가 되니까, 국민을 향해서 무기 사용을 한다는 건 죄가 되니까, 그것이 박범계인데 꼬투리가 잡혀서 그때부터 이제 뭡니까 마사지를 당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내용이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가지고 박선원하고 박범계, 김병주가 지독하게 이제 파고들어서 저렇게 어리부리 이제 말에 앞뒤가 안 맞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특전사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그 군인 중에서 멋있는 군인, 금은 베로모 뭐 이런 쪽에 아주 알아주는 특전사 군인들인데요. 거기 최고의 사령관이 저러고 있으니 참 너무 개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북한 군이나 중국 군인, 일본 군인, 베트남 군인, 그죠? 다른 뭐 저 지금 전쟁 중인 저런 나라들이 군인들이 보면 얼마나, 그죠? 우크라이나 군 특히 보면 전쟁 중 우크라이나 군인 보면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그분들은 이제 목숨을 내놓고 싸우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또 러시아 군인하고 또 비교될 수도 있다, 이렇게 욕을 먹을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죠. 멋있는, 그죠? 이 진우 우리 그러니까 수도경비사령부, 그 다음에 707 김현태 특임 단장, 이런 분들요 얼마나 군인답고 참, 그죠? 수도경비사령관도 처음에는 뭐 이렇게 검찰 조사에는 좀 불리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참 얘기를 하는 특히 그런 군인들, 그죠? 역시 군인이다, 창군인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인영 방첩사령관, 이런 분들도 나는 그런 지시 내린 적이 없고, 또한 뭡니까 우리가 감금 시설도 없고, 또 뭡니까 거기에 또 부탁할 일도 전혀 없다는 거죠. 그 홍장원인데 뭐 부탁해서 그렇게 자기들이 자기 체포자가 나가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홍장원인데 부탁해서 무엇을 부탁할 일이, 또 수사권도 없고 뭡니까 휴대폰 추적 능력도 없는데 거기다 부탁할 일도 없다는 거죠. 단지 그 뭡니까 그 일부 요인들의 뭡니까 동태 파악 정도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를 꾸며 가지고 홀라닥 갖다 붙였는 거죠. 여기는 찐빵 얘기를 하나 했는데 그쪽에서는 피자로 갖다 붙여버렸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이런 연극들이 그때부터 이제 12월 6일 김병주 거기 유튜브 나가면서부터 이제 공작이 시작됐다. 그 약점을 가지고 이제 특히 곽종건이는 그 김병주 옛날 별을 할 때, 그게 아마 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할 때 그때 참모를 하지 않습니까? 직속부하지 참모는 그때 있을 때 뭐 다 아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 사람 성격이나 또 우물쭈물한 거 잘 알았겠죠. 그래서 이자를 포섭해서 바로 이제 그때부터 마사지가 들어갔다. 이게 이제 합리적인 그런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별 3개의 개그가 굉장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뭐 우리 포항의 죽도시장에 야바해서 땄는지 주웠는지, 그죠? 별 3개라면 삼성 장군인데, 삼성 장군이 참 앞뒤가 안 맞고, 또 하던 말도 1시간 내에 3분, 그죠? 인원이라고 했다가 요원이라고 했다가 의원이라고 했다가 이 바뀌는 거짓을 하다 보니까 자꾸 뭐가 스텝이 꼬이는 거죠.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그러다가 또 우리 산신령 정현씨, 그죠? 옷에 산신령이라고 머리가 하얗고 눈썹이 하얘서 산신령 재판관이라고 소문이 났지 않습니까? 저는 판관 포청체라고 했는데요. 그분이 송곳 같은 질문에 이제 하나씩 두개서 깨어지는 그런 실정을 보면서 참 거짓은 결국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다.
예, 우리나라 또 거기 나와 있는 변호사님들이 최고의 변호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윤곽근 변호사의 송곳 같은 질문, 요런 데서 많이, 그죠? 깨어지는 모습이, 결국은 거짓은 탄로난다. 예, 그것을 뭐 막으려면 미리 대통령이 군대를 많이 보내서, 국회의원들을 못 들게 만들지, 다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의기를 하게 만들어 놓고, 또 그것을 뭐 체포라는 이런 말도 맞지가 않고, 또 뭡니까, 케이블 타이를 가져가서 사람을 처음에 포박하고 문을 부수고 헬기에 뭐 총을 탄창하고 전부 이게 뭡니까, 그 상황을 어처구니없게 만들기 위한 어떤 연극에 전부 그지 않습니까? 시나리오였다. 예, 각본 시나리오 이런 거죠. 그렇게 끼 맞추다 보니까 홍 장관의 메모도 그때 다 이루어진 게 아니고, 저는 후에 이 말을 방송을 한데 후에 메모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면. 그래서 박선은이는 지가 있는 메모가 유일하다 했고, 또 뭡니까, 홍정은은 메모를 잃어버렸다 했고, 그 다음에 부하 직원이 정서를 했다는데, 정서를 했는데 부하 직원은 물으니까 정서를 한 적이 없다. 또 뭡니까, 이름을 대라니까 뭐 국정원 직원이라서 뭐 밝힐 수가 없다. 예, 평시에 자주 대면 뭐 이렇게 또 보고를 했다는데, 대통령이 처음 이렇게 전화한 건 그게 처음이고, 또 그러자면 그때는 국정원장이 회의에 나간 줄 알고 처음으로 전화했는데, 그자가 처음에는 술을 먹고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에 전화할 때는 보좌관이 비아폰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헐레부터 전화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뭡니까, 말을 맞춰서 끼 잡게 해서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자주 대면 보고 했다, 뭐 아주 친한 척 하면서 했는데, 예, 그래서 KBS에서 그런 거 뭐 했지 않았냐 이럴까네. 기자인데 물어보시죠. 이러면서 이자는 아주 뺀질뺀질하게, 그래도 진실은 결국은 다 깨어지고 있고, 그 메모도 보니까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다에 끼 맞추다 보니까 어떤 거는 진하게 썼고 어떤 거는 얇게 썼고요. 또 그리고 왼손은 뭐 썼다 했는데, 그게 뭡니까, 왼손잡이인데 오른손을 썼다 했죠. 그러니까 이 글씨 자체도 전혀 신빙성이 없는 그런 글씨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끼 맞춘 조국이도 들어가고, 뭐 거기에 그죠 우졸식이도 들어가고, 이재명이 그 뭡니까, 한동훈이까지 끼어서 정말 요거는 뭡니까, 딱 사람들이 아주 그죠, 누군가 아주 확 발작하게 만드는 그런 또 키포인트를 넣는 거죠. 그 시대에 이렇게 하면 한동훈까지 곧땅 였는 거나, 이렇게 해야 한동훈이 기아알본 뚜껑이 확 나고 뚜껑이 날아갈 거다, 이런 시나리오가 딱 생겼는 거죠. 그러자마자 한동훈이 뭐 했으면 바로 직무 정지를 시켜야 된다, 이래 나왔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한동훈이 그만하면서부터 이게 본격적인 내란이 선동이 시작됐는 겁니다. 사실은 불을 확 지펴줬는 거죠. 근데 지금 또 뭐 2월에 뭐 대통령 나온다, 이제 껍죽거리고 지금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준치도 지금 대통령 나온다고 하고, 이재명이 얘기하겠습니다. 이재명이가 지금 발등에 불이 늘졌어요. 제가 이랬습니다. 입춘이 오면서 4분이 일어나고 사김씨가 나오고 아마 전쟁이 일어날 거다. 스스로 이제 지지멸렬하면서 안에 뭡니까, 서로 이제 니탄 내타, 예, 그래서 공포탄 뭐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아마 알력이 어제 그런 글을 올렸죠. 이제 서서히 문재인을 끄집어내서 문재인대 덮어씌우려고 하더라고요. 이자가 이제 안 되면 이제 덮어씌운 게 선수잖아요. 그때 촛불 잔치부터 해서 뭐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그죠? 그래서 또 문바들은 뭡니까? 네가 네 새끼들만 다 잡아 여틀만 결국 이 꼴이 안 됐느냐? 이래 이제 핑퐁 이제 게임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내분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 문바 중에서는 이제 문재인이가 돌봐달라는 거는 김부겸이 김경수죠. 예, 이런 자들이 이제 특히 임종석이 이제 문바잖아요. 비서실장이 했으니 그 자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막 씻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시민이 또 한 수 거들고, 고민정이가 또 한 수 거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예, 비명과 이제 친명, 그죠? 여기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저 안에서는 명비 요청가라 그러죠. 제명이 듣기 좋은 소리 안 하면 다 잘리고 다 남이 되고 다 결국 전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명비 요청가를 잘하는 인간만 남는 거고, 예, 명비 요청가 못하는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은 전에 공천을 다 안 줘버리고 했잖아요. 다 잘렸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저 문바들은 그때부터 이 당이 없어졌다, 민주당이라는 건 없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제도 청년 1000명이 예, 같이 민주당을 떠난다. 예, 저거 뭐 그쪽 입장에서 얘기하면 노무현 정신, 뭐 김대중 정신에 이제 민주당은 사라졌다. 그래서 민주당을 떠나고 뭐 다른 당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청년들이 기자회견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 실정이 이제는 도미노처럼 일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점점 가세화되죠. 원래 집구직이 쉽게 안 되려면 싸움질부터 일어납니다. 예, 우리가 제가 오랫동안 이런 생활하면서 이혼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상담을 했는데요. 결국 이혼도 바로 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어떤 요인이 일어나서 또 거기서부터 싸움이 실실 시작이 됩니다. 니탄 네타 뭐 그죠? 주로 이제 거기서 내분이 일어나면서 당이 쪼개진다. 예. 쪼개지지 않으면 이제 자멸하는 거고요.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저래도 몸빠하고 둘이 갈라지든가 안 그러면 이제 쪼개져 자멸하는 게 슬슬 내려앉는다는 거죠. 그 이재명이는 어제도 집회에 뭐 동료하고 해도 그쪽에는 거의 모이지가 않고 한산하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뭐 이상한 단체 있지 않습니까? 성소수자 이상 뭐 이름도 이상한 거 그런 자들이 알아준 데가 없으니까네. 그게 이재명한테 그게 나가고 여기는 지금 인파가 어제도 보니까 동대문에 동대구 여기 한 10만 이렇게 여기 추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 지인도 자식들 뭐 마누라고 다 갔거든요. 글로. 예, 주변에 싹 다 갔어요. 보니까 예, 이제는 뭐 속이 천불이 나서 저는 바다로 나오는데 이 시간 있는 사람들은 다들 그쪽으로 가자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돼. 내 하나라도 보태자 이런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쪽에는 내 하나 가서 뭐 하겠노 이런 분위기가 되고요. 여기는 내 하나라도 보태야 되겠다는 이런 지금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죠. 좋은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밤에도 돌미역이 이렇게 많이 떠내려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또 좋은 소식이 또 되려면 여러 가지가 또 이루어지겠죠. 지금 마흔이가 미루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도 여론이 아주 지대하고 아주 그죠 국민의 연성이 아주 높고 또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높아가고 저는 분명히 지금 제 아들이 그죠 곽정근이 그다음에 홍장훈이 이 계기로 해서 중도층이 지금 많이 깨어나고 60%가 분명히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실제 지금 거의 발표가 되는 데가 없죠. 저 이재명이 잘 나오고 했을 때는 하루에 수십 번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나오고 그리고 뭡니까 저자들이 하는 거는 늘 요것만 나오죠. 이재명이가 다음에 대선에나 조기 대선 나왔을 때 몇 프로 그냥 요것만 내보내는 거예요. 그거만 내보니까 그거는 이재명이 좀 더 나오거든요. 예, 그거만 딱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대통령 지지율 이거나 이런 물어야 되는데 지가 조기 대선에 나왔을 때 몇 프로 나온다. 요것만 계속 띄우는 겁니다. 꼴랑 그것도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저 문바들이 한 얘기는 최소한 1대1로 붙으면 50% 이상 나오는 부록사에서 니는 30%에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잖아. 제가 볼 때는 30% 미만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저자가 지금 정신이 혼비백산해서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름 입하죠. 입하는 5월 5일이더라고요. 종목 이순신 탄생이 4월 28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4월 28일에서 5월 5일 사이에 큰 이변이 일어난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변이라는 것은 큰 이슈가 생기는 겁니다. 이재명이 깜빡하든가, 예, 나가리 돼서 꼭지가 떨어지든가, 그러면서 변화가 오면서 대통령이 이제 복귀하는, 본격적인, 그 안에 이제 제가 또 이 청명회라 그랬죠. 청명, 그죠? 예, 거기에, 경칩에 3월 5일이 경칩이더라고요. 경칩에 저는 뭐 대통령 주변에서 관저로 탄핵은 끝나는 게 아니니까 이제 관저로 오신다. 예, 거기서는 각하를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하. 예, 그래서 중앙지법에서 지기원 판사인 데서 각하를 받아서 예, 관저로 가는 게 3월 5일 그 주변.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제2의 또 전쟁이 시작되죠. 탄핵이 이제 거기서 본격적으로 탄핵하고 이제 싸우게 되는데요. 결국 이자들도 결국은 지금은 여론이 너무 높고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너무 다르잖아요. 그리고 홍장원이와 곽종건의 있던 개그 쇼를 보면서 재판관들도 이제는 마음껏 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지경이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광풍이 몰아쳤죠. 후루루 끝날 수 있었는데 이재명에도 스텝이 꼬였죠. 또 선수 기용을 잘못했던 겁니다. 곽정원이 그죠? 홍장원이를 선수 기용 잘못해서 모든 스텝이 꼬이면서 이제 안에 내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쪽에 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또 우리 쪽에는 또 이렇게 열렬 전사가 자꾸 영웅담이 생기고 전사들이 나오잖아요. 그 전사가 이제 50% 이상 올려주는 게 전한길 강사님이고 또 거기에 같이 참 강연 잘하시는 그라운드 씨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보수 유튜버들, 그냥 이분들도 공헌을 지대하게 또 이렇게 높여주고, 구독도 많이 해줬으고, 좋아요도 많이 해주시고, 어차피 보수 유튜브 이쪽에 보거나 저쪽 보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이래 보거든요. 좌파들은 이거 보지 않아요. 들어와도 그냥 장난질하고 욕하고 나가고, 그죠? 악플이나 달고 나가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쪽 보는 사람이 이쪽 보고, 성창경 보는 사람이 또 이쪽을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쪽에 보고, 뭐, 강신업 TV 보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금산이, 소중뭡니까? 그쪽에, 그죠? 이쪽으로 왔다 갔다 이래 보시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보시지 마시고, 특히 팔공생 TV에는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이 보니까요. 이 구독도,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그분들이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수 유튜브의 힘이 강해야, 저쪽에 좌파들을 누를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뭡니까? 이 입김이 세지는 거죠. 그런 것도 염두에 쓰고, 돈 드는 게 아니고, 또 아무리 많이 보고, 봐주고, 또 눌러줘도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근데 연세 많은 분들은 누르기가 좀 힘들죠. 누르면 뭐 돈이 들거나, 또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그런 거는 유튜브 세계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더 힘을 실어주시고요. 또 전환길 쌤도 지금 뭐, 그죠? 지금 당장은 강사를 안 하고 이쪽만 하고 있으니까 많은 힘을 실어주고, 그라운드 C 이런 분들도 힘을 실어주시면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또, 그죠? 그러고 제가 또 한 가지 벌써부터 기도라 소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획기적인 한번 이슈가,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을, 윤 대통령을 한번 찾아가면, 이게 또 특별한 이슈가 될 수가 있다. 아마 박근혜 대통령도 제 생각에는 저울질 하고 있지 않나, 어떤 불이익이나 사태를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곧 좋은 소식이 또, 이런 특별한 소식들이, 많이 영웅담이 나오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이 이제 운세가 꼿꼿이 피고 있으니까요. 바로 무인달이거든요. 대통령한테는 기둥이 생기고, 그죠? 산신령이 나타나서 도와준다, 이래 나오는데, 산신령이 바로 정영식 재판님이 아닐까. 저는, 그죠? 무인은 뭡니까? 눈은 호랑이거든요. 근데 눈썹이 허연, 그죠? 산신령 같은 재판관님 나와서 지금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게, 그죠? 그 다음에 뭐 김형두 재판관입니까? 이런 분들, 이제는 그런 분들이 힘이 아무래도 여론이 높으면 그분들의 발언에도 힘을 실어줄 수가 있는 거죠.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는 7차, 8차 변론이 남았죠. 거기서 뭐 아직까지 그 다음 기일은 잡혀지지 않았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17번 했거든요. 근데 지금 8번 이상은 지금 잡혀지고 안 하고 있는데, 뭐 다음 주 중에 우리가 지지율이 높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문행배도, 그 8번에 끝내기는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이상민, 그죠? 행안부 장관이죠. 그 다음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또 이렇게 나오고요. 그분들, 그 다음에 뭡니까? 조태행입니까? 거기 국정원장. 이런 분들, 그죠? 그 다음에 또, 국정원의 제3차장 했던, 그런 분들, 그분들은 사이버를 담당했는 이런 굵직굵직한 분들이 나와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공격이 시작되지 않나, 제대로 된 공격, 역공이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국민의 그 열의와 또 이렇게 함성, 그리고 지지율이 훨씬 더 올라가 버리면 다 꼬리를 내리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결국 현재 재판은 지금도 보시다시피 결국은 정치 재판이 되더라고요. 저거는 아니다 아무리 해도 결국 우리가 이미 그것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8대 빵 경험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지지율과 그죠? 대통령 지지율과 국민의 함성, 또 국민의 열기, 이런 것이 여론, 모든 것이, 특히 이제 이 매스컴이죠. 이 매스컴이면 이런 작은 전화기가 수천 대가 합쳐져야 그 메이저 언론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어제 연합뉴스를 잠깐 목욕탕에서 잠깐 봤는데요. 그 목욕탕에서 연합뉴스를 틀어놨더라고요. 이야, 어떻게 그렇게 좌파 고구마 상대해 보여가지고, 그 홍장훈이 얘기도 앞에 딱 잘라가 내보내고, 곽종원이 얘기도 앞에 딱 잘라가 내버리고, 대통령이 시겠다, 요거 딱 잘라버리는 거죠. 그럼 그쪽에 봤을 때는 완전히 대통령이 그런 지시한 거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야, 진짜 언론이라는 게 그래 무섭습니다. 앞에만 딱 잘라가, 이렇게 내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 앞에 석유 나는 이것도 석유를 자기들은 이전에 아파트 집값 문재인 때 24번이나 건축해도 못 잡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대통령 바로 잡았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수많은 시책을 하면서 계속 그렇게 참 이렇게 정책을 펴는데, 여기 한문 뚫어가지고 별로 실효성이 없다 해서 그것만 실효성이 없다는 것만 계속 내버리는 거예요. 여기 6 구멍이 있답니다.
예, 그거를 본격적으로 예산을 다 줄여버렸죠. 주라가 옳게 뚫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여기 별로 돈을 뭐 1000억인가 썼는데 가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저거는 400조를 썼잖아요. 예, 그렇게 해놓고 뭐 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1000억을 썼는데 지금 뭐 별로 가치가 없다. 국가 예산에서 1000억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한 것을 국민에서 개발하려면 그지 않습니까? 수백조가 될 수도 있죠. 예, 뭐 기름 한 방울 없는 나라에서 기름이 난다는 게 1000억과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계속 방송을 내보내더라고, 이 자식들 보니까. 예, 그래서 좌파 언론을 보면 그렇게 짜집기를 해버리면 계속 사람이 거기 선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과거 우리 때는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는 우리 왼쪽이 그것만 보고 있었다는 거죠. 요즘처럼 손전에 이렇게 또 많이 우파 유튜버가 활동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어두웠는 거죠. 그래서 계몽이 안 됐는 거죠. 그래서 선동에 우리가 휩쓸렸다는 거죠. 저도 참 그때 힘이 없었고 이런 전화기를 못했는 게 참 아쉽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일이라도 새벽잠 안 자고 추운데 나와서 일이라도 말할 수 있는 게 그때 시절에 비하면 좀 그래도 너무 억울하지만 지금이라도 참 대통령을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못했는 게 한이 맺히더라고요.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그마한 작은 힘이지만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열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팔공생 TV에 또 들어주시는 분도 너무 감사하고요. 새벽잠 안 주무시고 이렇게 다 들어주시는 게 너무 고맙고, 그래서 저도 더 열심히 또 보답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후날입니다. 기후는 이제 그 눈은 닭이 나타나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약간 짙기는 약간의 파살이 있습니다. 파살은 뭡니까? 12구설 또 뭡니까? 돈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누가 돈 부탁 이런 게 들을 수 있거든요. 절대 돈 거래를 하지 마시고요. 예, 주식 펀드 코인 이런 거는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좌오묘유라 쥐띠, 토끼띠, 닭띠, 그다음 말띠 이런 분들은 주식 펀드 코인 하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은 감정 기복이 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다시 말하면 쥐띠, 토끼띠, 그다음에 닭띠, 말띠입니다. 이 네 띠들은 주식 펀드 코인 이런 게 안 맞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해서 아주 그쪽으로 스트레스가 생기고 잠을 못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안 하는 게 좋다. 자, 소띠는 오늘 좋은 인연이 만납니다. 저기 어디 그죠? 작년에 어제도 뭐 방방곡곡에서 지금 대규모 그렇지 않습니까? 탄핵 반대 집회가 일어나는 거를 읽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인원들이 와서 다 헤아릴 수 없도록 드론이나 헬기가 안 찍으면 못 찍을 정도로 많이 왔다고 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희망찬 우리 지금 현재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보고 있죠. 그래서 소띠분들 오늘 가면 좋은 인연이 또 헌재 앞에나 구치소 앞에 가면 좋은 인연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범띠는 또 이렇게 정파적으로 싸울 수가 있습니다. 너무 부부간에도 정치 색깔을 안 내는 게 좋습니다. 예. 근데 어제는 또 고무적인 일이 있었어요. 친구가 완전히 저 좌파 쪽인데 그래서 만나면 절대 정치 얘기는 안 하는데, 야, 팔봉생 엄청 유튜브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거기서 일하는 거 있자가. 그래서 어떻게 참 이러면서 신기하다는 거 이런 얘기를, 야, 이 친구 돌았나 생각들을. 그게 뭐냐면 대통령 지지율과 우리 국민의 함성 여론이 높으니까 꼬리를 내린다. 스스로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무 말을 안 했어요. 말하면 괜히 싸워지니까 말 안 했는데 지가 먼저 친구가 와 이렇게 어떻게 팔봉쌤 예언이 이렇게 맞아 들어갔냐 뭐 이런 기분은 좀 좋으면서 그 친구가 뭐 하여튼 뭐 애가 달아서 그런지 약이 올라서 그런지 그런 얘기 하는 것이 과히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일도 있습니다. 자, 토끼들은 약간의 충살이 있습니다. 그 12구설 교통사고요. 집회에 가실 때는 대중교통 이용하시고요. 용띠는 좋습니다. 사업도 되고요. 갔다 와서도 장사는 잘 되고 돈이 생기고 횡재수가 있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고요. 저기 저분도 돌미역을 줍고 있습니다. 저렇게. 자, 여기는 돌미역을 줍는 그런 곳입니다. 자, 뱀띠도 오늘 좋습니다. 그죠? 오늘은 못다는 그 돈이 들어오고요. 매매 이런 거 이사, 수술 뭐 이런 게 다 이루어집니다. 금전운이 두둑합니다. 자, 말띠도 오늘 행재수가 있고 좋은 인물 만나는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고 멋있는 상남자를 만나는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좋은 날이 되겠네요. 또 좋은 일이 또 있는 분들이 양띠겠죠. 양띠 분들도 오늘 좋습니다. 그죠?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고요. 좋은 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고, 저기 또 구치소 앞에 가서 좋은 인연 만나서 결혼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재혼할 수도 있고,
사람이 또 좋은 뜻을 가지면 항상 좋은 인연이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또 좋은 마음을 가지면 또 이렇게 저기 좀 보이지 않는 각자 믿음이 있잖아요. 예수님이든 부처님이든 성모 마리아님이든 각자의 신들이 옛날 돌아가신 분은 어차피 이름은 글싸지면 다 신이거든요. 다 도와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원숭이 띠동을 친구가 제 동료가 생기고 새로운 만남이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주식, 펀드, 코인, 보시빙 좀 조심하시고요. 다가오는 사람은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닭띠가 닭날을 맞으면 돈 부탁이나 이런 거 시비 구슬 주의해야 됩니다. 또 이런 좌파들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좀 주의하시고요. 개띠동은 좋습니다. 이사도 좋고 수술도 좋습니다. 모든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데이지동은 좋네요. 멋진 행재수가 있습니다. 복권 한 줄 사보시고요. 데이지동은 만사 형통입니다. 자, 오늘 또 멋진 일요일 되시고요. 대통령님의 복귀날은 점점 다가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영웅담이 점점 나오고요. 저자들은 지지멸망하고 이제는 내부 분열, 싸우는 꼴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사김씨가 점점 나올 겁니다. 김동연, 김부겸, 그죠? 김경수, 김두관, 임종석, 그죠? 또 훈수들은 저 꼴짝 밑에 또 박지원, 또 훈수하는 이해찬, 정세균, 이런 자들이 점점 나와서 목소리가 많아지고요. 고민정이가 또 스피커가 좀 나올 것 같고요. 이런 자들이 시끄러 지금 유시미가 저 밑에서 또 한 수 나올 거고요. 이래서 점점 지지면면하고 내분이 일어나는, 그죠?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폭망하리라고 봅니다. 오늘도 동해안에서 팔봉쌤이 올려드렸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혹시라도 구독이 눌러주시면 저도 방송하는데 힘이 실립니다. 예, 감사하고요. 또 후원의 계좌를 올려놓을까요? 어제도 넣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